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당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혈당 수치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이 병이 우리 몸의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당뇨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만 낮추려 하면서 무조건 단 음식을 끊거나 과일을 아예 안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혈당을 얼마나 천천히 올리느냐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올리면서도 우리 몸에 이로운 과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 특히 그 중에서도 포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라는 병의 진짜 무서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피 속의 당 수치가 올라가는 병이 아니라 이 당이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혈관의 벽을 조금씩 갉아먹고 점점 흐름을 나쁘게 만들어 결국엔 심장, 눈, 발끝, 신장, 뇌 같은 중요한 기관들에 큰 손상을 남깁니다. 당뇨 합병증의 대부분은 이처럼 혈관이 망가지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관이 조금씩 손상될 때까지 아무 증상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미리부터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승호 선생님은 좋은 과일을 골라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분이 높은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는 포도를 가장 추천합니다. 흔히 당이 많다고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당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먹으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포도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이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 분들도 많은데 포도를 정말 제대로 먹으려면 껍질째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껍질에는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에 베이킹 소다를 조금 풀어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주면 됩니다. 이 과정만 거쳐도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양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도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보통 주먹 크기 정도의 한 송이가 하루 권장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칼로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 걱정이 있는 분들은 공복 포도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쯤입니다. 이 시기는 식사를 통해 혈당이 한번 올랐다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때 포도를 먹으면 혈당 곡선이 천천히 올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포도를 드실 때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아몬드 몇 알 정도와 함께 먹으면 지방 성분이 포도의 과당 흡수 속도를 더욱 느리게 만들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아몬드 자체가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포도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거나 식단을 바꾸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포도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섭취 전에 한 번쯤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되 먹기 직전에만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송이를 분리할 때 손으로 뜯지 말고 가위로 잘라내야 알갱이에 상처가 나지 않아 오래도록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포도를 포함한 과일을 섭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천천히 씹어 먹는 겁니다. 급하게 삼키지 말고 꼭꼭 씹으면서 섬유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조금씩 먹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정해진 양만큼만 유지해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루 섭취량을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당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단순히 당뇨 예방뿐 아니라 혈관 건강, 체중 관리, 피로감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지만 일주일 정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분량에서는 7일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몸의 변화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실천 계획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내 몸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당뇨는 조급하게 관리하려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일상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첫 사흘 동안은 하루 2번, 식후 1시간쯤에 포도 5알 정도를 드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포도를 먹을 때는 껍질째 드시고 가능하다면 아몬드 2-3알 정도를 함께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 하나로도 혈당의 변화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날부터 일주일이 끝날 때까지는 섭취 횟수를 하루 3번으로 늘려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시간쯤에 3-4알씩 나누어 드시는 방식입니다. 양은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혈당 조절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식사 사이 간식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식후 일정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 또는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활동만으로도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포도를 먹었다면 반드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생활을 유지했다면 몸의 여러 가지 신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식후에 느껴지던 묵직한 피로감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는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릿한 증상이 줄었다면 혈관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세하지만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침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꼭 혈당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거나 속이 더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단 것을 모두 끊어버리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른 방식의 폭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당이 내 몸에 맞는지를 알고 조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일 속 당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만 피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 예방을 위한 과일 선택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좋다고 알려진 과일도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수분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도당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도당은 체내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포만감은 잠깐이지만 혈당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더운 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뇨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또 바나나는 흔히 건강식으로 여겨지지만 당 함량이 높고 칼로리도 만만치 않아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숙성도가 높을수록 당이 더 많아져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처럼 수분이 빠지고 당이 농축된 형태는 소량으로도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한 줌이라고 해도 밥 한 공기 수준의 당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파인애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맛이 강한 과일이지만 당 함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통조림 형태로 가공된 것은 당이 더 첨가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과일은 대부분 당과 보존료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안전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는 과당이 주성분이라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껍질 속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딸기는 수분이 많고 당이 적으며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두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이 많고 당은 적당하면서도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 혈당 관리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역시 훌륭한 과일입니다. 당이 매우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샐러드나 반찬으로 활용해도 좋고 간식처럼 생으로 드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뇨 예방에 좋은 과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당이 천천히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당이라도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피할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과일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습관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승호 선생님은 당뇨 관리의 핵심은 절제와 이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식단과 생활을 조절해 나가는 방식은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식단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만 바꿔서는 오래가지 않고 몸의 리듬이 맞춰지지 않으면 혈당은 쉽게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을 잘 다스리려면 먹는 방법과 시간, 활동량까지 함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의 흐름입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을 몰아서 먹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공복 상태가 길어지며 혈당이 더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나누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일도 식사 사이 간식처럼 먹기보다는 식사 직후 일정 시간에 맞춰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처럼 좋은 당을 가진 과일도 아무 때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곧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야식을 먹고 늦게 자는 습관은 몸에 당이 계속 남아있게 만들어 아침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늦지 않게 하고 식후 2시간 안에는
포도 몇 알을 후식으로 천천히 섭취한 뒤 가벼운 산책이나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과잉된 당을 태우고 안정된 상태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계속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면 혈당은 자주 오르내리게 됩니다. 특히 놀라거나 화가 났을 때 혹은 걱정이 많을 때 혈당이 갑자기 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와 호르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깊이 호흡하는 시간,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시간, 혹은 음악을 듣거나 햇볕을 받으며 창밖을 보는 습관 등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온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은 몸 전체에 당이 잘 분포되지 않고 일부에 몰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자주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고 무릎이나 발목을 움직이며 순환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배를 덮고 누워 있는 것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입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혈당도 천천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음식을 거의 씹지 않고 삼키면 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혈당도 불규칙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먹고 반드시 오래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포도 같은 과일도 그냥 삼키지 말고 껍질까지 천천히 씹어서 삼켜야 속도와 양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당이 희석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목이 마르지 않게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 중간중간에도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과일을 먹을 때는 너무 많은 물을 함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와 같은 과일은 자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먹을 때는 따로 수분을 보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어떤 식습관이든 그 패턴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시간 없이 급하게 먹거나 어떤 날은 거르고 어떤 날은 갑자기 많이 먹는 식의 불규칙한 식사는 몸의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려면 이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비슷한 속도로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감을 느끼고 혈당의 흐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은 단순히 당뇨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몸 전체의 순환과 장기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당을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포도는 그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열쇠입니다. 올바른 양,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단순한 과일 한 송이가 혈관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를 막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몸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일지라도 그 속에서 혈관은 조용히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 그 효과는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불편함이나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거나 다리가 쉽게 저린다면 그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유난히 졸리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혈당의 변화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손끝이나 발끝이 차갑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혈관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포도 몇 알, 천천히 씹는 습관, 정해진 시간에 걷는 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겉모양이 예쁘고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과일은 아닙니다. 당분 함량은 크기나 색보다도 숙성 정도와 가공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나치게 달콤한 과일이나 유난히 부드러운 과일은 당이 많이 농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수확된 신선한 과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나 자두처럼 가공이 덜 된 과일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씨가 있는 종류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씨 없는 포도는 먹기에는 편하지만 유전자 조작이나 과도한 품종 개량으로 인해 본래의 영양 균형이 깨졌을 수 있습니다. 씨가 있는 포도는 껍질도 비교적 단단하고 안에 포함된 성분들이 자연 상태와 더 가까워 몸에 더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씨를 꼭 삼킬 필요는 없지만 먹으면서 침에 닿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항산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한 간식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포도를 비롯한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냥 과일은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무제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식은 어디까지나 본 식사의 보조이자 보충일 뿐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손이 계속 간다면 그 자체로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이 몸에 더 많이 쌓이게 되며 이는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도 외에도 좋은 당을 가진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딸기는 속이 꽉 차 있고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이면 당도가 낮은 제철 딸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를 고르고 냉동 블루베리는 가공 과정에서 당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냉동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두는 너무 익어 무른 것보다는 단단하고 신맛이 살짝 도는 것을 고르면 혈당 부담이 적고 장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야채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과일처럼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올리브유와 함께 가볍게 구워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케첩이나 가공된 토마토 소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후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포도를 먹고 나서 유난히 졸리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그 시점이나 양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든 몸에 맞는 시점과 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시도해보고 몸의 반응을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아침에 먹었더니 속이 편했고 어떤 날은 저녁에 먹었더니 손발이 붓는 것 같았다면 그것을 기억해 다음 선택에 반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실천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붓고 식후에 피곤함이 줄며 간식 생각이 덜 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결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당을 천천히 다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꾸준하게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모든 실천이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과정이 괴로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포도를 씻는 시간, 아몬드를 챙기는 습관, 천천히 먹는 식사의 여유, 이 모든 것이 삶의 리듬이 되면 당뇨는 더 이상 두려운 이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삶을 바꾸는 변화는 포도 몇 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오랫동안 방치하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큰 고통을 안겨주는 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에 조기 예방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는 것이 당뇨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올 때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경우가 많고, 이때는 단순한 혈당 조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을 바꾸는 일은 늘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껍질째 씹는 습관, 맵기 식후 정해진 시간의 소량을 천천히 먹는 습관, 그리고 하루 20분의 걷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당뇨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급하게 몰아넣으면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다독이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몸은 그 흐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포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소개한 아몬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도와 함께 먹을 때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호두나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를 소량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기름에 볶았거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는 피하고 생으로 된 무가염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은 양으로 먹는 실수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양을 늘리면 당연히 그만큼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과일도 견과류도 심지어 물조차도 양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균형에서 시작되고 과도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도 외에도 같은 원리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간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익은 사과보다는 단단하고 신맛이 도는 종류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이나 당근처럼 당분이 낮고 수분이 많은 채소도 간식처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과일이 부담스럽다면 채소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이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생활 안에 스며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도를 씻어 먹을 때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고 아몬드를 곁들이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걸으러 나갈 때 가벼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단순한 당뇨 예방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껴지는 날, 식사 후 피로감이 줄어든 날, 밤에 잠이 더 깊이 든 것 같은 날,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몸은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는 한순간에 생기는 병이 아닌 만큼 예방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의 실천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일주일, 한 달, 1년 뒤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실천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뇨 예방은 곧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일을 먹는 방법 하나, 걷는 시간 20분 하나,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숨 한 번이 결국 건강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면 당뇨라는 큰 걱정도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실천이 쌓이면 결국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더 오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르게 다루는 지혜를 삶 속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과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일. 당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당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건강법입니다. 당뇨 예방을 위한 올바른 습관은 단지 음식이나 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일이고 내 몸의 흐름을 읽는 일이며 삶의 방식 전체를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정된 리듬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무리한 변화보다는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포도를 섭취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포도도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지나치게 광택이 나는 것보다는 껍질에 하얗게 보슬한 가루가 얇게 묻어 있는 포도가 자연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가루는 보통 과피에서 나오는 보호 물질로 과일이 잘 익었다는 뜻입니다. 광택제를 입힌 포도는 보기에 좋지만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세척 시에는 흐르는 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앞서 소개한 방법처럼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고 몇 분간 담갔다가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를 하루에 적정량 섭취하면서 함께 챙기면 좋은 생활 습관 중 하나는 느린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허겁지겁하고 과일도 걸어가며 한 손에 들고 먹거나 TV를 보며 무심코 입에 넣는 시기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식사는 식사답게, 간식은 간식답게 천천히 여유를 두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음식의 흡수와 소화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도 덜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눈 건강도 함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자주 피로해지는 증상이 생기면 단순한 노안이라고 넘기지 말고 혈당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에는 루테인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 풍부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보라색 색소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째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 차가운 상태로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때에 따라 실온에 두었다가 약간 온기가 도는 상태에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차가운 음식은 속이 약한 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평소 소화가 더딘 편이라면 냉장고에서 꺼낸 포도를 그 자리에서 먹지 말고 실온에 두어 약간 부드러워졌을 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포도 습관을 병행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침 식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의 혈당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때 가볍게 20분 정도 걷거나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당이 몸 전체에 잘 분포되고 갑작스럽게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의 활동도 충분합니다. 포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결국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 포도를 원하고 천천히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에 대한 불안도 점차 줄어들고 내 몸을 다루는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특별한 날만 챙기고 평소에는 잊어버리는 식으로는 변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양을 반복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삶의 리듬이 될 때 당뇨는 더 이상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지 않은 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좋은 습관은 더 크게 보답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몸이 지금부터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루 한 송이의 포도, 여유 있는 식사, 부드러운 걷기, 이 모든 것이 단단한 건강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믿고 실천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한 실천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 감정을 다루는 방식,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몸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좋은 과일 하나보다 좋은 습관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대부분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 바로 음식을 먹거나 허겁지겁 외출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대충 챙긴다면 그 하루는 몸의 흐름 전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풀고 제철 과일을 준비하며 아침을 맞이한다면 몸도 차분하게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포도 몇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껍질째 꼭꼭 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보다 더 부드럽고 건강한 시작은 많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돌볼수록 회복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금방 반응하지는 않지만 몸은 여전히 변화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충실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식사 습관, 간식 습관, 운동 습관을 천천히 바꿔나가면 충분히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치가 높아졌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 쌓이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아예 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나친 당분 섭취는 위험하지만 건강한 단맛은 오히려 몸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포도나 딸기, 블루베리처럼 과당 위주의 천연당은 천천히 흡수되며 당에 대한 갈망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것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욕의 균형도 맞춰줍니다. 포도를 먹는 순간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냥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손에 쥔 포도를 바라보고 껍질의 색과 향을 느끼며 천천히 씹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처럼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면 몸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마음가짐까지가 모두 합쳐져야 진짜 건강한 섭취가 됩니다. 생활 속의 작은 선택들도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식을 먹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에 과일을 포함한 간식을 자주 먹는다면 혈당이 회복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포도처럼 좋은 과일도 늦은 시간,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식을 먹을 땐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양을 정해두고 천천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그 순간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과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력을 높이며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을 차리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는 일입니다. 포도를 먹으며 함께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족과 집 주변을 걷는 습관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마음의 휴식에도 좋습니다. 가벼운 바람, 조용한 대화, 천천히 움직이는 걸음 속에서 몸은 안정을 되찾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이런 시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혈당까지 조절해주는 가장 좋은 휴식이자 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몸은 나와 평생 함께할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몸은 그대로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를 내 삶에 되돌려 줍니다. 당뇨는 겁내야 할 병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 하나에서부터입니다. 오늘의 포도 한 송이, 그 천천히 씹는 시간,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위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